4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황과의 작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로 불리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세계로의 변화에 앞장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교황께서 전 세계에 전할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면서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교황의 영면을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담은 조전을 보냈는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래 정치, 종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합, 공존의 씨앗을 뿌렸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찾아 명동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두고 사람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던 교황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We especially entrust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ll fair. 이처럼 교황은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전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는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l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Mi unisco in preghiera per i superstiti e per i morti.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에 들어간 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과 분열 그리고 혐오와 이기주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가 포용과 평등이라는 교황의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더 센 상법 개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상법 개정안엔 없던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율과 관계없이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 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상장사에 한정된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소액주주 이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제2요구권이 행사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명확한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요. 다만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대선 국면에서 친기업적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에 이로운 것인지는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